오늘부터 가주에서 피트니스 센터와 호텔, 영화관, 술집 등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비즈니스의 영업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 토렌스 한 공원에서 아시안 주민들에게 잇따라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백인 여성이 경찰의 공개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페세데나 지역에 위치한 한 양로병원에서 60명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수가 1년 새 급증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은 올 1월 기준으로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66,433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7%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이 여름방학 기간 10대들을 위해 무료 점심을 나눠줍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미국에선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주별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레곤주 주지사가 경제 재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경제활동 재개 플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텍사스, 플로리다주에서 1일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미국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가 최대 1,00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의 여파가 학교 경찰 퇴출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방교육당국은 최근 학교에 상주 경찰을 두는 제도를 잇따라 없애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이 압축된 가운데 바이든 캠프가 2차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무부는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 재개 시점과 관련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국가별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전일 폭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주에서 피트니스 센터와 호텔, 영화관, 술집, 뮤지엄, 동물원 등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비즈니스의 영업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임주전 기자입니다. 12일부터 가주에서는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 호텔, 영화관, 술집 등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수시로 소독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피트니스 센터 출입구와 라커룸, 운동기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아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운동기구, 요가 매트 등은 사용 후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티슈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피트니스 센터 이용자가 직접 소독을 하기 원치 않거나 직접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소독 준비 완료 사인을 마련해 센터 이용자가 운동기구에 사인을 걸어놓고 직원이 와서 소독해줘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우나, 목욕탕 등의 시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운영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권고됩니다. 호텔의 경우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과 고객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앞으로는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택시 문을 열어주거나 차 문을 잡아주는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고객이 드나드는 호텔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거나 자동문으로 바꿔 고객들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준다면 해당 직원은 문을 열 때마다 소독해야 합니다. 룸 서비스의 경우에는 픽업 또는 드랍오프 시스템으로 운영해 직원과 고객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호텔 내에 엘리베이터 사용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며 더 이상 호텔 방 안에 잡지, 룸 서비스 메뉴판, 쿠폰 등을 비치해 놓을 수 없습니다. 호텔 복도에 있는 아이스머신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동물원과 박물관, 수족관의 경우도 한꺼번에 제한된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셔틀 서비스 운영도 제한됩니다.
중간중간 유리벽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예약제로 방문객을 받아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방문객들은 도착 후 발열 체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화관을 오픈하기 위해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영화관이 먼저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AMC, 리걸, 시네마크, 아크라이트 등의 프랜차이즈 영화관은 아직 오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화관을 오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실내 수용 인원의 25% 이하 또는 1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손님이 한 번에 몰려 입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관 도착 시간을 각각 따로 배정해줘야 합니다. 영화관 자리도 재배치를 하거나 6피트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화관 좌석에 일회용 또는 소독 가능한 커버를 씌워놓아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에도 인원 제한을 해야 하며 띄엄띄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도 재배치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전입니다. LA 카운티 박물관이 오늘부터 영업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박물관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박물관 내 전시품,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 마커 배치, 관객 일방 통행 경로 설정 등이 포함되는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침 때문에 아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위치한 대다수 박물관이 추이를 지켜본 후 짧으면 수주, 길면 몇 달이 지나야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박물관과 동물원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베뉴들이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지만 LA 동물원은 7월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LA 동물원 측은 동물원 내부 곳곳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마커를 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친 후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과 실내 공간 등은 7월 이후에도 폐쇄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LA 동물원 전 직원들과 방문하는 고객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케이트 브라운 오레건주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제 재개 후 급격히 늘어나자 경제활동 재개 플랜을 일주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레건주 대다수 카운티가 경제회복 2단계에 들어섰는데 어제 하루에만 오레건주에서 1일 최고치인 178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제활동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경제회복을 잠시 멈춤으로 통해 보건국이 코로나 환자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 급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결과에 따라 경제 재가동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레곤 보건국은 또 코로나19 테스트 장소가 많아져 환자가 더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레곤주는 현재 5,237명의 확진자와 17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토렌스의 한 공원에서 아시안 주민들에게 잇따라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백인 여성이 경찰의 공개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토렌스 경찰국이 최근 토렌스의 윌슨 공원에서 아시안 주민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은 여성을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윌슨 공원에서 아시안 주민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위협을 가한 여성은 롱비치에 거주하는 56살의 레나 허난데즈로 신원이 확인됐다며 용의자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레나 허난데즈는 지난 10일 토렌스의 윌슨 공원 내 계단에서 피트니스 영상을 촬영하던 젊은 필리핀기 여성에게 다가가 네가 태어난 아시아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며 햇볕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운동을 하다니 제정신이냐라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당시 상황은 동영상에 담겨 SNS에 퍼지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허난데즈는 같은 날 윌슨 공원에서 또 다른 아시안 남성에게 다가가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 남성이 주차를 엉터리로 했다며 차이나맨으로 부르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면 내 가족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도 가했습니다. 아시안 남성에게 퍼본 인종차별적인 언행은 동영상에 담겨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지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허난데즈는 지난해 10월 토렌스 지역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여성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렌스에는 아시안 인구가 37%로 소수계 중 아시안 주민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SNS를 접한 주민들은 12일 윌슨공원에 모여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으며 인종차별을 당한 필리핀계 여성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공원 곳곳에서 피트니스 동작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어젯밤 11시경 파사디나 지역에 위치한 한 양로시설에서 60명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10대가량이 넘는 앰뷸런스가 1450 노스 페어옥스 애비뉴에 위치한 양로시설에 출동해 양로시설 환자들을 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사디나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양로보건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로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과 프로토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박탈시켰으며 시설 내 환자들을 이송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양로 보건시설이 갖춰야 할 의료 물품이 없는 등 다른 문제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현재 새로운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LA 소방국에서 앞으로는 드론이 사용해 산불 진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LA 소방국에서 정부가 승인한 지역에서만 드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함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드론을 사용해 산불 진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5년마다 산불 위험이 높은 곳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드론을 사용하면 직접 둘러보기 힘든 곳까지 면밀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수가 1년 새 급증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은 올 1월 기준으로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66,433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7%가 늘었습니다. LA시의 노숙자 수도 지난해 1월 3만 6천여 명에서 올해는 4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 14.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마약이나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노숙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조사 당시 마약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한 노숙자는 7,200여 명이었지만 올해는 15,000여 명의 노숙자가 마약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노숙자는 14,000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약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카운티에서 노숙자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샌디에고 카운티는 유일하게 노숙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버스 운전기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메트로 디비전 13구역을 담당하던 이 버스기사는 지난 5월 중순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으며 6월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트로 측은 버스기사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메트로에서 100명의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 버스기사를 포함해 총 2명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이 여름방학 기간 10대들을 위해 무료 점심을 나눠줍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를 위해 그랩&고로만 점심 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점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 리스트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 상원은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1표 대 반대 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선 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 총무부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할 경우 7,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년여간 유씨를 이끌었던 제닛 나폴리타노 유씨 총괄총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합니다. 유씨 이사회는 다음 달까지 새로운 유씨 수장이 될 후임 총괄총장 인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씨 이사회는 나폴리타노 총괄총장 퇴임 일정을 알리고 6월 말에서 7월 중 후임 총장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폴리타노 총괄총장은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쳐 유씨 총괄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미국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가 최대 1,00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증가와 동시에 의료보호제도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권이 없어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도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17.5% 급증한 4월 무보험 비시민권 이민자가 9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감염병 사태 전 실업률 4% 당시 이 수치는 770만 명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민자가 2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인 25%까지 치솟을 경우 무보험 이민자 수는 1,08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 가운데 체류, 소득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연방 공공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이민자 수도 코로나19 이전 260만 명에서 최고 370만 명으로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보험이 없어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받지 못하면 공중보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회 구성원 일부라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감염병 종식은 그만큼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치료 예산을 마련했으나 비시민권 이민자까지 아우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민자들을 포함한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증가해왔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이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에선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주별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계속되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곤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버지니아주 북부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미용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선 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And it's consistent with several other studies which essentially show that if you get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the virus really has no place to go.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 뉴욕주 등 그동안 진원지였던 곳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적 시위 여파로 인한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양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텍사스, 플로리다주에서 이를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2위와 3위인 텍사스, 플로리다주가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조기 재가동에 나섰던 텍사스주에서는 10일과 11일 신규 환자가 최대치인 2,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휴스턴, 댈러스 등 큰 도시를 낀 카운티에서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신규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에서도 신규 환자가 증가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9일과 10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오다 11일에는 최고치인 1,698명을 찍더니 이마저도 오늘 1,902명이 나오며 하루 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인구수로 1위인 캘리포니아주도 지난주 일일 신규 환자가 3,593명에 달하며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주에도 거의 이에 맞먹는 신규 환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3개 주를 포함해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워싱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아칸소, 네바다, 오리건, 알래스카주 등 22개 주에서 최근 2주 새 신규 환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은 이날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03만 3,003명, 사망자 수를 11만 4,126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교회 앞 성경 이벤트를 위해 동행한 데 대해 실수였다고 공개 사과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리 합참 의장이나 에스퍼 장관이 지난 1일 성경 이벤트 동행에 대해 한 발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느낀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군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밀리 합참 의장의 언급에 대한 첫 공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2조 5천억 달러를 썼고 군을 재건했는데 이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군은 어이없는 상태로 비행기는 50에서 60년이 됐을 정도로 낡았고 장비도 오래되고 고장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당시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아름다운 사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독교인들도 아름다운 사진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 흑인 사망 사건의 여파가 학교 경찰 퇴출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지방교육당국은 최근 학교에 상주 경찰을 두는 제도를 잇따라 없애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기 사고 등 각종 사건을 예방할 교정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학교 경찰이 이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공립학교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지 경찰 당국과 맺은 학교 경찰 계약을 끝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웨스트 콘트라 코스타 통합교육구도 이사회 투표를 거쳐 학교 경찰을 폐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교육당국은 학교 경찰을 없애는 조지 플로이드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육당국도 앞서 학교 경찰 계약을 종료했으며 워싱턴주 시애틀은 1년간 학교에 상주 경찰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변화가 흑인 사망 항의 시위 이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이 압축된 가운데 바이든 캠프가 2차 심사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는 심사 과정을 알고 있는 민주당원들을 인용해 부통령 후보군을 검증하는 캠프 내의 위원회가 첫 면접 이후 몇몇 흑인 여성을 포함한 6명으로 선택지를 좁혔다고 전했습니다. 후보군에는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과 경쟁한 엘리자베스 워런,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은 다소 유동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검토 과정에서 추가 후보자들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지난달 한 행사에선 8월 1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음이 맞고 취임 직후부터 업무에 착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내세웠습니다. 캠프 내의 심사위원회는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해왔으며 세금 신고와 재무 기록, 대중연설 자료, 투표 기록, 인간관계 등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선발 후보자 명단에는 해리스와 라이스를 포함한 몇몇 흑인 여성이 포함됐다며 바이든 참모들은 또한 흑인인 발 데밍스 하원 의원과 케이샤 랜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 라틴계인 미셸 구루한 그리썸 뉴멕시코 주지사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위원회가 고려해온 많은 여성 후보와 다양한 공적, 사적 대화를 나눴지만 아직 부통령 후보 자리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1대1 면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 재개 시점과 관련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국가별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칼리시 국무부 영사 업무 담당 차관보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 단계로 접어든 지난 3월 20일 전 세계의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 비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자원이 허용하는 한 긴급 및 비상 비자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일상적인 서비스 재개 시점은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을 위한 여권 서비스는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170만 건의 여권 신청이 밀려 있어 새로운 지원자가 여권을 받으려면 최소 8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달 하순 펴낼 계획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외에 다른 나라들과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오는 23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나라들과도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이 책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발언에 대한 직접 인용과 함께 여러 폭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 내용이나 관련해서 이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 정적인 민주당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조사를 종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벗어난 바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에필로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 압류와 검열 위협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서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를 압수해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트위터 계정 이용을 방해했으며 노골적인 검열 위협을 가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인 연구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의 연구 목적으로 입국한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가 체포됐습니다. 안보 관련 기술을 빼간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건데 중국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미국 LA공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려던 인민해방군의 소령급 장교 왕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2년 전 입국 당시 비자를 쉽게 받으려고 군 복무 관련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군 소속 의대에서 14년 동안 부교수로 근무했다고 말한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국 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물을 중국에 있는 연구소로 보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자국 유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왕 씨는 심혈관계 분야 연구자라면서 미국의 안보와 무관하다고도 반박했습니다. 军官这样的理由来抓扣中国的这个回国的留学人员，我想这是对中国留学人员在美留学人员合法权利的严重的侵害。 중국은 최근 미국 당국이 공항에서 중국인 출국자에 대해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용 전자기기를 무리하게 압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연구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대학 출신들이 대상이라고 예고했는데 보도가 현실이 되는 조짐입니다. 표적이 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수는 3,0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미국 내 중국인 연구 인력의 본격적인 추방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 코로나19 특별 기획 코로나19 올바로 알고 대처합시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에서는 의료 분야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하게 파헤치며 현 상황과 정부의 구제 방안 등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방송되는 코로나19 올바로 알고 대처합시다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루머와 가짜뉴스 등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예방법, 정부의 지원 방안, 한인사회의 대책 등도 알아보는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의 코로나19 특별 기획인 코로나19 올바로 알고 대처합시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멈춰선 가운데 오늘로 예고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이 오는 15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반드시 합의에 오라면서 닷새간의 시간을 줬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언했던 대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지나버린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 예정이었지만 박 의장은 다시 한번 15일로 처리를 연기하면서 여야 대표가 결단의 리더십을 보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때 국회도 6월 13일에 원구성을 했습니다. 국가적 의기적 사항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는 대신 통합당에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알짜 상임위 7개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표 간의 합의에 놓고 통합당이 또 딴소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내세웠지만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동물국회 주도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증명되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갖지 못하면 다른 상임위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합의된 사항도 전혀 없다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법사위를 끼고는 도저히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의도 없고 국회 자체도 이게 국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할 수 없고 박 의장의 최후 통첩에 민주당도 예결위까지 내어놓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압박하자 통합당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를 주고 실리를 챙기자는 의견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다시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등 강경론이 줄을 이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기야 상임위원장 대상자인 3선 의원들은 법사위를 빼고 배분한 다른 상임위는 맞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주말 사이 극적 타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 다음 주 초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이 국회 파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갑자기 숨쉬기 힘들거나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면 기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흉은 폐가 찌그러져 흉통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폐의 표면에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폐기포가 파열되면서 들이마신 공기가 새면서 발생합니다. 기흉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원발성 기흉, 2차성 기흉, 외상성 기흉입니다. 원발성 기흉은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키가 크고 마른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2차성 기흉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자에게 발생하는 기흉입니다. 외상성 기흉은 폐기포와 관계없이 가슴을 관통하는 외상을 입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늑골이 골절되면서 늑골이 폐를 찌를 때 발생합니다. 증상은 가슴 통증과 답답함, 호흡곤란 등입니다. 폐활량이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령의 폐질환이 있어 폐활량이 감소한 사람은 호흡부정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기흉이 의심되면 먼저 흉부 X선 검사를 한다며 기흉이 크지 않을 때는 별도의 치료 없이도 저절로 나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흉의 범위가 크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시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에는 산소 치료와 바늘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치료, 국소적으로 마취한 후 흉관을 삽입해 공기를 빼는 시술 등이 쓰입니다. 이 치료 후에도 공기가 계속 새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흉은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1년 이내 재발률이 20% 정도로 높은 편이라며 재발했을 때 재시술과 재입원이 필요하고 입시나 입사 문제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전일 폭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77.37포인트, 1.90% 상승한 25,605.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9.21포인트, 1.31% 오른 3,041.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6.08포인트, 1.01% 상승한 9,588.8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5.55% 내렸습니다. S&P 500지수는 4.78%, 나스닥은 2.3%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주간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전일 대폭락 이후 반발 매수세와 양호한 지표 등으로 장 초반에는 큰 폭 올랐지만 장중 한때 하락 반전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800포인트 이상 올랐던 데에서 장중 한때 50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장중 변동 폭이 약 90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3.01% 올랐고 에너지도 2.71%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1.3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하락한 36.2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0.93% 오른 38.9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발병 조짐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8%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금값의 약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737.3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의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병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인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더 큰 폭으로 침체하면서 금융업종의 취약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까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정부가 브라질의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브라질 정부와 통신업체들이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5G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의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브라질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주재 토드 체프먼 미국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금융 지원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브라질 통신업체에 5G 장비를 공급하면 미국과 브라질 간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프먼 대사는 이어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며 브라질 정부가 화웨이의 진출을 허용하면 다른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12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과 낮 기온 같겠습니다. 일요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내내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0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